방과 음악 사이 오늘 일부 주인공 윤여정 씨를 모셨는데요. 여러분도 뭐 다 보시겠습니다만 발음이 안 돼요. 목욕탕집 남자들 네. 몇 회를 봤는데 그 드라마가 말이죠. 아주 모처럼 대가족을 그린 드라마더라고요. 그 예. 내용을 정말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순재 선생님하고 강부자 언니하고가 이제 제일 위에 저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되시고 네. 삼남매를 두셨어요. 그러니까 큰 아드님이 장용, 그 부인이 고두심, 둘째 아드님이 남성훈, 네. 그리고 그 부인이 신문 저고요. 좀 셋째가 딸인데 양혜경, 시집가서 송승환이라는 네. 남편이 당신을 그렇게 해서 사랑합니다. 삼남매를 둬서 많은 또 것을 그게 생각도 또 해봤지만 나왔어요. 결론은 그러니까 자식들이요. 더욱더 그래서 절실하게 사랑하기로 굉장히 했어요. 대가족이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날 현실성이 사랑해요? 없다고도 그러는데 저는 나는 좋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안 사니까 그런 드라마를 하면은 꿈도 네. 그거 우리가 좀 사실은 그 여럿이 같이 사는 게 좋은데 그렇죠. 내가 30만 원 지금 갖고 장면이 잠깐 이해해줘. 나오고 있는데 25만 원 줄게. 이번에 윤여정 씨가 맡으신 역할은요, 그 둘째 며느리 역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여기 참 특이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얄미운 면도 없지 않고요. 그냥 봐도 얄미워요. 어떻게 안 봐도 네, 좀 얄미운 여자고 좀 그러니까 좀 이기주의고 큰 며느리처럼 희생적이고 그 좀 그런 개떡 똑똑한 같은 사람은 느낌. 아닌가 봐요. 당신도 개떡 같은 근데 느낌으로 그 요살스럽게 얄미운 역할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잘 안 그래, 맞아요. 개떡. 사실은 예. 저는 얄미운 까지 데는 하늘을 우러러. 없거든요. 있어요. 한점 나? 부끄러움이 아니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 처음엔 좀 이상하더라고요. 예. 그좀 그런데 지금 한 몇 회 하고 보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돼야지 되잖아요. 할 수 예. 없이 그래서 지금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네. 근데 거기 지금 화면에도 잠깐 비쳤습니다만 이렇게 자료 화면 보니까 뭐 모자에도 이건 뭐라 그러죠? 이렇게 뭐 네. 커튼도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베일이요. 네, 베일 이렇게 내리고 아주 분위기 있는 모습으로 나오시는데 그렇게 자꾸 자신이 예. 자기가 굉장히 이쁜 줄 알고 네. 이쁘려고 그러고 그렇게 막 그러는 꿈속에 예. 좀 살려고 그러는 그래서 그런지 뭐 드라마를 보면은 화장하시면서도 뭐 시 또 이렇게 하시고 뭐 자다 깨나서도 난데없이 시 하시고 그 아주 시를 많이 외우셔야겠어요. 그래서 그 대본 그 통짜로 이렇게 통판을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예, 예. 시 외는 게 대사는 조용기 씨도 잘 아시겠지만 그 한 씬에 어떤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네. 여러 번 연습을 했으니까 만약에 단어가 막히더라도 왜 생각을 더듬을 수가 있는데 시는 그냥 날로 제가 외운 거잖아요. 예. 제가 평소에 시를 예. 그렇게 또 신앙송에 네. 조예가 깊거나 그렇질 예.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날로 외운 거니까 단어 하나가 맥히면은 그 다음 단어가 또 시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예, 예. 그게 무슨 예. 말이 아니고 예, 예. 그래서 아주 막막하더라고요. 네. 예. 그 지금 뭐 조금 외시는 시는 있으세요? 지난주에 웬 거는 생각나요. 네. 근데 그게 날로 웬 거라 좀 오래된 건 네. 생각 안 나요. 네. 네. 그런 거 있어요. 8살 때 거울 몰래 들여다보고 눈썹 그렸지. 10살 때 나물 캐러 다니는 게 좋았지. 네. 연꽃 수놓은 치마 입고 12살 때 검은 거를 배웠지요. 네. 14살 때 부모 뒤에 곧잘 숨었어요. 왠지 부끄러워서. 그리고 뭐 더 예. 해요 다? 아니요. 그 앞으로는 그러면 이 드라마 끝날 때쯤 가면은 시집 한 권은 다 외실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되죠. 다 잊어버리죠. 또. 그러니까 좀 우습죠. 근데 이게 당시래요. 근데 네. 공부는 많이 돼요. 네. 예, 예. 당시래요. 이거는. 네. 예. 드라마 내용이 워낙 재밌고 제가 듣기로는 그 녹화 현장 분위기가 참 좋다고 들었거든요. 배우들끼리 잘 안 싸워요. 우리. 근데 그렇죠. 왜냐하면 제 경우 같은 데는 특별히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이순재 선생님이랑 네. 부자 언니랑 바로 위에 계셨었고 그렇고 또 송승환은 제가 장희빈을 할 때 제 아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라 네. 세자였었어요. 그냥 예, 세자. 죄송해요. 세자였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들이 만나서 하니까는 숭어물이 좀 별로 네.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누가 조금이라도 더 튀어보려고 뭐 치열하게 그러는 건 없겠네요. 서로 협동을 해서 오히려 하죠. 우리 나이엔 그런 건 아니에요. 어렸을 때 네.
처녀 때 그럴 땐 하지만 예, 그렇게 다 어울리니까 우리는 되도록이면 우리 딸들이 고조심신의 딸들이 이쁜 딸들이 많잖아요. 그 걔네들이 이쁘게 보이게 하려고 그러지 우리 아무리 해도 이쁘지도 않고요. 근데 지금 이 목욕탕집 그 남자들 이 드라마가 초반부터 여러분에게 이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이유가 워낙 나오시는 분들이 뭐 연기파 연기자들이라는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 작가가 바로 우리 김수현 씨께서 그러니까 그 쓰셨다는 거 그 점도 상당히 그 화제를 모으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화제는 유명하면 뭐죠. 그런데 예. 참 유명하면 힘들겠어요. 그렇게 그 대신 또 기대도 너무 많고 많이 그러니까 들어가죠. 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도 김수현 씨하고 상당히 친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네, 친해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불만인 게 제가 네. 어디 나가면은 예. 김수현 씨하고 친한 걸 갖고 자꾸 그러는데 이게 우리 둘이 여자끼리 친한데 왜 그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난 잘 모르겠고 그렇죠. 이게 직업이 저는 배우고 작가고 또 연출가고 또 그렇고 우리가 관계가 굉장히 오래 일을 하고 그러면 많이 친해질 수 있지요. 근데 자꾸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런지 자꾸 김수현 씨하고 친해서 김수현 씨 드라마에 나온다 자꾸 그러니까 아주 저도 조금 어떻게 대답을 해야 좋을지도 모르겠고 조금 신경이 쓰이긴 쓰여요. 네. 그러니까 아신 지가 오래되셨잖아요. 네, 벌써. 오래됐어요. 70년대 70년도에 제가 청룡상 여우 주연상을 탄 적이 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반환해 주러 가는 게 71년도에 반환해 주러 가지요. 그런데 그때 김수현 씨가 필려라는 걸로 각본상을 타셨어요. 네. 그래서 무대에서 처음 만났어요. 제가 도망가려고 빨리 상을 반환하고 도망가려고 예. 순서가 끝나서 그런데 웬 여자분이 저만하게 안경 예, 끼고 예.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예. 서서 나가시려고 그랬죠, 윤여정 씨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네 나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못 나가요. 내가 먼저 잡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처음 봤어요. 그럼 벌써 한 25년 네. 됐네요. 네, 오래됐어요. 예, 글쎄 근데 김수현 씨 대본이 좀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뭐가 구체적으로 어려운 건지 좀 저희들은 잘 막막하거든요. 약간 현기 씨 얘기해 보세요. 뭐가 어려우셨던 날? 글쎄 저는 작품을 하면서 김상희 작품을 이렇게 끊어 읽기를 잘못 끊어 읽으면은 영판 다른 뉘앙스로 가는 거 뭐 그렇죠. 그런 걸 네, 느꼈어요. 지금 내가 딱 꼬집어서 무슨 대사를 하나를 집어내진 못하겠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저는 난감했던 적이 있었어요. 조형기 씨도 제일 처음에 조형기 씨라는 이름을 얻은 게 사랑과 사랑과 야망의 야망이요. 정자라는 네. 남편 남편. 아주 예. 나쁜 남자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잘했다 그러면 실례일지 모르지만 제 후배니까 잘하셨다 네, 그래. 네. 굉장히 잘 해내셔서 그거 아주 많이 칭찬받으셨죠. 네네. 그게 아마 그 끊는 것도 그렇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분 대사가 제일 우리가 말하는 것 같이럼 쓰여 있어요. 말 그냥요. 대사가 평상시 아니고. 얘기처럼요. 네네네. 근데 나하고 임성훈 씨나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조사라든지 뭐라든지가 어떨 때 그냥 그렇게 나오잖아요. 생각 안 하고 하는데 네. 그거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써놓은 걸 우리가 외워서 그걸 그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네. 지금 제가 말한 대로 다시 해보라 그러면 못 하잖아요. 못하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표현이 다양하지요. 예, 그래서 그게 앞뒤고 조금만 또 틀리게 해도 안 돼요. 아. 구부려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네. 임금변으로. 네. 그 대신 상대적으로 그런 점은 있던 것 같아요. 거기 따로 주인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 작품에서 일조를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네. 다 주인공, 전체가 다 주인공인 것 네, 같은 그건 느낌이 참 받았어요. 맞으신 예,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왜 배우들은 김수현 씨 작품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고 그러냐 그런데 그런 걸 거예요. 어떤 드라마는 주인공이 꼭 있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 뒤에서 하는 사람은 뒤로 끝나요. 그런데 그런 거가 없어요. 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거기 예. 어떤 역할이든지요. 누구 다 우리가 주인공 같죠. 그러니까 기회를 균등하게 네. 다 주는. 예.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예. 놓을 수가 없어요. 방심할 수가 없어요. 언제 내한테 대사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요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오실 때나 또 방송국 로비에 계실 때 제가 등을 돌리고 있어도 아 지금 윤여정 선배님 오시는구나 이게 딱 알 수 있거든요.
목소리가 참 특이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린 시절부터 그러신 겁니까? 목소리가 중간에 어떻게 뭐 감기를 심하게 앓으셔서 그런 겁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랬나 봐요. 저는 제 네. 목소리를 모르잖아요. 네. 난 내 목소리를 모르잖아요. 근데 탤런트 처음 들어오면은 예. 같은 기수가 있어요. 여러 네. 명을 뽑아요. 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연출가 분들이 그런데 아 쟤는 되겠다, 쟤는 네. 성공하겠다, 쟤는 안 되겠다 그러는데 저는 안 되겠다 그랬대요. 목소리 때문에요. 네. 황운진 선생님이라고 네. 저희 저 동료신 서승현 씨 남편 네, 되시는 네, 네. 분이죠. 근데 쟤는 안 되겠다 그랬대요. 목소리가 이상해 갖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됐을 때 황운진 선생님이 쟤만 틀렸다고 하나 틀린 애가 있는데 다 맞으셨대요. 누가 네, 된다 그러면 네. 됐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됐는데 제가 황 선생님 틀리게 한 케이스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틀렸다고 하셨는데 또 아주 훌륭한 배우로 성공하셨잖아요. 그럼 뭔가 특이한 어떤 배우로서의 개성이 있어서가 아닌가 싶은데 본인 생각하시기엔 어떠세요? 훌륭한 배우는 못 되고요. 글쎄, 그때는 어렸을 때는 잘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요. 몰랐어요. 열심히 하는 게 뭔지 그냥 날 뽑아놨으니까 내가 잘나서 뽑혔는 줄 알고 네.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지금은 열심히 하고 그때 제가 그 기억에는 이제 지금 어른들이 표재순 선생님이나 뭐 지금 표재순 선생님은 지금 네. 어디 사장님이시죠? 예, 표재순 예, 선생님이라고 저희 때 같이 연출하고 그러시던 분들이 그러는데 제가 달랐대요. 다른 배우들하고 말이 저렇게 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말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너무 제가 지금도 빠르잖아요. 말이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근데 말은 저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기존의 배우들하고 이 밸런스가 있어야 되니까 저렇게 하는 건 하는 거지만 쟤를 여기다 껴갖고 이 드라마를 어떻게 하나 고민도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 당시 그러면은 그 방송국에서는 뭐 이렇게 별반 윤여정 씨에 대해서 큰 기대를 안 하고 그랬을 거거든요. 그 당시에 또 이렇게 여배우들 들어오면은 이렇게 하실하실하고 좀 깜찍하게 생기고 지금까지 생기진 않았었어요. 그때 아니 목소리도 좀 이렇게 좀 카나리아 같고 그런데 데뷔 당시에는 그래도 이렇지는 않았겠죠. 예. 굉장히 귀여웠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 그때는요. 예. 지금은 참 인권이 참 좋아졌더라고요. 예. 저희 때는 인권이 없다시피 했어요. 예. 뽑아놓고 이제 강습을 해요. 예, 그거 예. 뭐라 그러죠? 연수요. 예, 예. 연수를 받고는 얘는 되겠다 그러는 자기네들 기준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이게 뭐야 그만두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를 자기네들끼리 결정져서 그냥 그만두라고 통과를 해도 되잖아요. 근데 예. 그거를 발표를 해요. 이제 조용기는 예. 뭐 얼굴이 어때서 안 네. 되겠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다 발표를 하는 거 네. 있지요. 근데 저는 떨어졌는데요. 어떻게 이거 뭐예요? 떨어졌냐면은 건방지다 사람이 어. 먼저 대라 인사를 너무 안 한다. 제가 눈이 나빠서 네네. 예, 예. 그때는 또 안경을 안 껴야지 이쁠 것 같아서 안경을 벗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인사를 안 할 그치, 수밖에 사람 없죠. 못 사람을 못 알아보니까. 알아보니까. 네. 그래서 건방지다고 내쫓겼어요. 네. 떨어뜨려서. 그래서 못 그럼 했어요. 건방지다고 떨어진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시 그냥 학교 갔죠. 예. 그래서 그냥 다녔는데 최상현 선생님이라고 또 예예예. 다 우리는 이렇게 다 나이 든 사람 얘기만 하니까 재미없으시겠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연출가 선생님인데 저를 처음 큰 역할을 주시고 그러신 선생님이세요. 지금 프로덕션 사장으로 가 계시죠. KBS에 오래 계셨어요. 그런데 전화 왔어요. 뭐 하냐고. 그래서 네. 그냥 학교 다녀요. 그랬더니 뭐 할 게 있는데 나와보지 네, 않겠냐고 그러는데 돈도 주고 네. 그래서 나왔죠. 그래서 다시 또 엑스트라서부터 했어요. 처음에 하여튼 보이지 않는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아까 그 말씀도 중에 청룡상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그 작품이 영화 제목이 환희어 맞아요? 맞아요. 환희어, 불화자의 환희어인데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 영화가 우리나라 최초의 컬트 무비였다. 그렇게도 그래요? 평을 하세요. 감독이 네. 감독 김규영 선생님이 좀 예. 특별하신 분이 저기였어요. 좀 공포
네. 영화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네. 한 시골에서 올라온 처녀 아이가 주인집에 가갖고 그 주인을 하고 무슨 관계가 돼갖고 그 남자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 본부인을 그만두고 나랑 같이 죽자는 뭐 이런 얘기인데 아무튼 얘기보다 그 김기영 감독님의 특출한 수법으로 이제 그 기법으로다가 참 특별히 잘 찍으셨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나이 들어서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저를 너무 고생을 시켜서 아주 그분을 일생에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뭐, 저 영화 맞습니까? 맞아요. 예? 이것도 네. 덕목이 되죠. 동물성이니까요. 저거 저리 서라.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 천에서 보고 쥐잡기 주간에 약을 놔서 8마리를 잡아 상을 그거야 타는 목소리 거요. 이상하지 않잖아요. 수가 생기면 두연 놈을 죽여도 좋아. 정말로 깜찍하셨네요. 네. 영화 데뷔작이었죠? 네. 예, 데뷔작으로 여우 주연상을 받았으니까 연기력은 뭐 여러분 아실만 하죠? 아니에요. 그건 김기영 감독님 덕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저 때는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70, 지금 20 서너 살쯤 됐나 보죠? 여기에요, 여기. 분위기가 무시무시. 네, 좀 무서웠어요. 애를 떼버릴 때는 이제 이제 들여다도 안 봐. 뭘? 예. 상당히 뭐 강렬한 장면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고생을 정말 하셨겠네요. 저 영화 그러니까 몇 년도죠? 다시 한번 말씀을. 70년. 70년이요? 70년 작품이구나. 그럼 25년. 네, 25년 좀 됐죠. 아, 그래서 아까 그 시상식장에서 예, 그렇게 됐다면. 근데 그러면 저기 아까 여우주연상 저거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뭐 상을 반납 뭐 하러 가시다가 김수현 씨를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아, 그거는 또 71년도가 되면은 또 전해 수상자가 네. 갔다가 다시 왜 다음 해 수상하는 사람 부르잖아요. 네. 아, 그리고 제가 그때 처음에 신인이기 때문에 영화배우협회 등록이 안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배우협회 등록이 안 된 사람한테 상을 주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또 반납 시비가 좀 있었고 그랬어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뵈면은 방송국에서도 이렇게 뵈면은 상당히 솔직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딱 부러지시는 성격이신 것 같아요. 뭐 아니면 아니고 기문기고 네. 좀 어떻게 강한 면도 있으신데 그것이 어떨 때는 장점도 될 수 있지만 저희 같이 이런 방송 생활하는 데는 더러 부딪힘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성격적으로. 난 부딪힘이 많아서 요것밖에 안 됐잖아요. 나쁘더라고요. 아. 그런 게 제가 좀 성격이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막 좋은 게 좋은 거 그런 걸 잘 못 네. 찾는가 봐요. 그러니까 좀 근데 둥글둥글하신 게 네, 아니라 그렇지가 않나 봐요. 아주 싫으면 너무 싫고 얼굴에 좋고. 막 표가 너무 난대요. 아, 그러니까 좀 수양이 덜 됐죠. 네. 고쳐야지 되는데. 근데 그건 천성인 걸 어떻게 그걸? 글쎄 근데 좀 사회생활 하려면 고쳐야지 될 것 예. 같은데 예. 글쎄 지금 잘 안 되나 봐요. 강해 보이는 사람이 또 나름대로는 그 내면의 아픔도 많고 참 고통스러운 면도 많고 그랬을 텐데 그렇게 힘들고 속상하실 때는 또 어떤 방법으로 극복을 하셨어요? 힘들고 속상. 글쎄 뭐 힘들고 속상한 사람들 다 많지요. 근데 나는 그런 건 잘 못하겠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라 그러고 뭐 그러지요. 그럴 적에.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 원수를 사랑하라라든지 뭐 이런 말 좋은 말 다 써 있는데요. 그거는 사람이 사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만 써 있더라고요. 네.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써 있더라고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제가.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해보고 뭐 기도도 해보려고 그랬는데 기도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 기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한테 뭘 달라고 기도하는 건데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좀 그것도 조금 좀 낯간지럽더라고요. 네. 하느님도 피곤하시겠지. 자꾸 그렇게 달라고만 그러면 좀 염치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는데 제가 혼자 하나 해결 본 거는요. 좀 말도 안 되겠지만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걸로 자기가 해결이 또 볼 수가 있더라고요.
무슨 책을 보는데 윤회에 관한 책을 봤어요. 윤회요? 네, 네. 그런데 거기에 내가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잘못해서 고통을 당하지 그런 사람은 없어요. 네. 내가 다 잘했는데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하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전생에 내가 뭘 나쁜 짓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라고 그랬더라. 그래서 그거는 그럴 것 같더라고. 내 이 세상에서 누굴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가 아마 전생에서 내가 뭘 굉장히 잘못했나 보다. 그래서 그래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미안을 받지 그랬어요. 아무튼 힘이 들 때마다 이 극복을 제가 이런 표현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참 스스로라도 잘 극복을 하신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뭐라 그럴까 그런 순간을 잘 넘기신 것도 두 아드님 덕이라고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그렇죠? 있죠. 네. 네. 근데 네. 두 아드님이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특히 저 장남이 요번에 요번이 아니구나. 저 벌써 얼마 전에 몇 년 됐어요. 외국에 뭐 좋은 3학년이에요. 대학을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되는데 그냥 왜요? 공부를 그냥 했어요. 근데 걔도 부담스럽겠지. 뭐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요. 걔보다 잘하는 애도 또 있죠. 공부는 끝이 없잖아요. 네, 그렇겠죠. 자꾸 우리가 너무너무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공부를 아주 못해갖고 내 속을 썩이는 것보단 잘하는 게 좀 뭐라 그럴까 좀 편안하더라고요. 저로서는. 근데 잘해라 그러는 거는 우리가 하지 않아야지 되겠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어디 입학했어요? 저기 그냥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이요. 많죠. 거기 들어간 사람 많아요. 근데 걔도 참 아니 뭘 그러세요? 아니 엄마가 자식 자랑하는 게 뭐 그렇게 쑥스럽다고 그러세요? 그게 아이들한테 네.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요. 사실은 그거 하지 말아야지 돼요. 그게 참 사실은 부담이 되잖아요. 그냥 난 그건 참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누구 아들이라는 것도 그게 사실 부담이거든요. 그거 참 괴롭대요. 자꾸 누구 아들이라고 그러고 쳐다보고 뭐 제가 뭐 그렇다고 그러고 막 그러고 그러는 것도 근데 거기다가 자꾸 엄마가 주책 없이 어디 나가서 공부 잘한다고 그건 너무 좀 그렇잖아요. 무지해 보이잖아요. 아니 근데 공부 잘하는 걸 잘한다 그러지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냥 해요. 그냥 남들 하는 것만큼은 네네네. 남들 하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요. 아니 그런데 저기 대학도 그 뭐 두 군데나 붙어가지고 골라서 갔다며요. 남은 한 번 이렇게 가는 것도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나 붙는 것쯤인데 두 개를 붙어가지고 다 좋은 대학을 붙어가고 골라서 갔다며요. 그게 죄송한데 저희 아이들이 미국서 나서 미국 예. 시민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미국 학교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게 미국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학교를 신청을 하지 안 맞는 학교를 미국 대학을 떨어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왜냐하면 미국 대학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자기하고 맞는 데를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이 수준에 맞는 데를. 그렇죠. 내 공부에 맞는 데. 그러니까 한 몇 개를 신청을 해요. 자기가. 그래서 그중에서 와라 너는 좋다 그러는 거면 이제 붙었다 그러는 거죠. 우리가 또 무식한 표현이. 그게 아니고 그래서 걔가 원하는 데를 몇 군데를 신청을 했는데 저도 근데 내막으로는 좀 유치한 짓을 많이 하긴 했죠. 스탠포드하고 그 두 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스탠포드하고 콜롬비아하고. 그래서 제가 다 명문 아니에요, 스탠포드. 제 생각엔 스탠포드가 더 좋은 것 같아서 거길 가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나와서 일하고 그럴 때도 우리 한국서는 그런 명문을 쳐주니까 좀 좋은 학교를 더 좋은 학교를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더라고. 자기는 그쪽이 더 좋다 그러더라고요. 콜롬비아가. 그래서 그래도 거기는 샌프란시스코가 경치도 좋고 좋지 않냐고 그랬더니 걔가 엄마 경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니까 스탠포드를 보내고 싶어가지고 경치까지 다 얘기를 했군요. 샌프란시스코 경치가 좋으니까 스탠포드로 가라. 그런데도 콜롬비아로 했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데가 따로 있나 보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 자녀 교육적인 면에서 좀 남다른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 지금 이 자랑스러운 두 아드님의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랑스럽네. 네, 근데 여기 동생이 형을 닮았으면 동생도 공부를 참 잘하겠어요? 걔는 공부를 안 해요, 잘. 동생이죠? 네, 동생 동생이에요. 몇 학년이에요, 지금요? 지금 중학교 2학년이에요. 네. 형제인데 그리고 네. 이제 바로 장남이 네, 닮았어요? 그때는 이제 닮았어요? 다르다 그래요. 또 남들은 네. 한쪽은 아버지를 닮고 한쪽은 절 닮았다고 그러거든요. 아니 그래도 저기 형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했으면은 동생이 그래도 형 쫓아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예. 분위기가 그렇게 잡히는 거 아니에요? 좀 그러니까 막 이게 위압감이 있나 봐요, 제가요. 네, 자꾸 그런 거가 굉장히 싫은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늘 부르짖는 건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아, 중학교 2학년이. 예. 일하시면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대해주세요, 엄마로서? 그러니까 일하는 거 이외에는 저는 그냥 집에밖에는 안 있어요. 뭐 이게 아직도 하나가 어리니까 제가 예.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학교에서 올 때 집에 있으려고 그러고 제가 또 데리러 가고 안 일하는 날은 뭐 해 먹이고 뭐 그런 거 저도 그냥 나름대로 최대한을 해는 거죠.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조영기 씨도 알다시피 재밌는 사람이 못 돼서 놀러 다니는 데가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놀아요. 지금은 그냥 막내하고 그냥 네네. 예, 아주 저 막내 아들을 꼭 껴안고 하여튼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시는데 지금 장남은 이제 방학 되면은 또 오겠네요, 그렇죠? 예, 잘 안 오더라고요. 돈 번다고 작년 여름에는. 돈 벌어요? 네, 아르바이트 한다고. 아, 네. 그래서 자립심이 아주 굉장히 예. 많은 모양이죠. 그거는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엄마가 죽으면은 이제 다들 혼자 살아야 되니까 지금서부터 다 준비를 해야지 된다. 네. 세상에 참 일찍도 준비를 시키시네요. 그런데 그 평소에 그 두 아드님한테 늘 뭐 이렇게 왜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이 다음에 이렇게 살아라 이런 생활관을 가지고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말씀 하시는 게 있어요? 정직하라고 그래요. 정직하라고. 그리고 특히 엄마한테만은 정직하라고. 잘못할 수도 있고 죄를 질 수도 있고 그런데 엄마 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엄마는 그렇잖아요. 죄를 져도 엄마는 내 아들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정직하면은 네. 엄마는 용서할 수 있으니까 엄마한테는 정직해달라고. 네. 그리고 다음에 장가 가거나 그래서 또 그 여자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안 좋아져도 그거는 사는 거다. 그거는 결혼을 한번 하면 그거는 사는 거다. 절대로 헤어지면 안 된다. 예. 엄마가 살아있는 한 건 안 된다. 예, 그래서 예. 특히 저는 이렇게 윤여정 씨를 뵈면은 왜 드라마에서 요즘 드라마에서 시를 많이 예.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시 한 수가 딱 문득 생각나요. 그러세요? 야, 조영기 씨는 그럼 어떤 시가 생각이 나요? 그 미당 서정주님의 아, 국화 앞에서인가요? 네. 거기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그런 시가 저는 우리 윤여정 씨한테 딱 어울리는 시 같다는데 윤여정 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영기 씨가 그 역할 하실 걸 그랬다. 네? 미당도 아시고 막 금방 다 외우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 역할요. 그거 할 걸 그랬다고요. 아, 그렇게 근데 말씀하세요. 저 조영기 씨는 그 국화협회서를 지금 그러니까 딱 그냥 뵙는 순간에 곧 대목이 생각이 나신 지금 거 아니에요? 언뜻 그러니까 누님 같은 느낌을 주는 네, 예, 뭐 예. 곡 쉽게 예, 나오는. 예. 아,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맞는데요. 예. 네. 누님은 맞죠. 한참. 근데 이렇게 네. 아무튼 아이들이 이제 잘 커주고 이래서 뭐 든든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덜어 좀 외롭다는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우리가 다 외롭지 않아요. 누가 있고 없고 간에. 근데 그걸 외롭다 말하는 사람들이 난 좀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아. 그거는 인생이 고해요. 아니 그게 철학적으로 풀면 그런데요. 그 우리가 그냥 어떤 느끼기에 좀 외로우시겠다 이런 생각은 좀 해보거든요. 그래요? 예. 그건 괜히 관념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렇겠죠. 제가 혼자 뭐 있어서 외롭다 그렇게 안 외로워요. 네, 예. 아니 안 외로우시면 더 좋고요. 아니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네. 그러니까 대화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좋은 의미에서의 남자친구라든가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 많아요. 남자친구 예. 제가 너무 도전적으로 예. 대답을 했나 열등의식이 많아서 많아요. 저희 일하는데도 친구가 동료들 좋은 남자친구들 많아요. 네. 네. 이거 하나 더 여쭤봐도 돼요? 물어보세요. 아무거나 여쭤봐도 돼요? 네. 아니 혹시 남자친구들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남자친구들 많은 친구들 중에서 조금 더 이렇게 남자친구 이상으로 우정 이상의 것을 나는 주고 싶다라는 분은 혹시 안 계세요? 근데 다 부인이 있어갖고 남의 집 가정을 파괴하시고 아니 저는 그게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해볼게요 한번. 예. 네.
앞으로 그럼 뭐 드라마는 지금 하시는 이 작품 외에도 또 뭐 내년에라든지 영화는 이제 뭐 하실 그럴 계획은 없으신 모양이죠? 글쎄 그거는 저희 일은 우리가 계획해서 되지가 않잖아요. 저희가 무슨 뽑혀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있어 모르죠. 내가 또 쭉 바라고 있으면은 그런 일이 또 현실로 올지 모르는데 저는 아직 영화를 잘 너무 고생을 하고 예. 내가 하는 것마다 고생을 했어요. 저는요. 고생을 너무 해서 그런지 너무 힘이 들어서 잘 이렇게 매력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텔레비전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텔레비전이 제일 저하고는 그냥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연극 쪽이라도 또 뭐 연극도 힘들어요. 연극도 연극도 힘들고요. 힘들어요. 연극도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요새는 더 힘들어요. 이게 작은 무대에서 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옛날 때 했을 때는 큰 무대에서 하니까 그랬는데 이제 너무 소극장에서 그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 우리 윤여정 씨에게요. 글쎄 그 앞으로도 좋은 연기를 좀 부탁을 드려주시고 행복하게 뭐 웃음이 그치지 않게 아주 좋은 그 분위기 속에서 좋은 연기를 박수로 한번 좀 부탁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청자 퀴즈를 내죠. 시청자 퀴즈 오늘도 역시 그러면 게스트이신 윤여정 씨가 내주셔야겠습니다. 예, 준비됐으면 제가 준비를 했는데 오늘 문제는 요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문제를 그럼 직접 직접 내주실 수 내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간단하게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여기 이 집의 며느리인데요. 제가 작은 며느리거든요. 근데 제가 장용 씨를 불러야 되는 호칭, 그렇죠? 예. 어떻게 불러야지 되는가? 그게 예. 근데 글자가 두 글자로 대답해 주시라는 거죠. 예, 두 맞아요? 글자도 되고 네 글자도 되겠네니까 남편의 형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네. 예, 이게 이번에 퀴즈입니다. 예. 근데 어쩌면 이렇게 그냥 우리 저 오늘 오신 어머니들 사이에서 왜 이렇게 시옷자가 많이 나와? 예, 그냥 뭐 그러게. 계속 수근수근 하시네요. 네. 네. 정답을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두 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선물을 드립니다. 네. 까르뜨니뜨에서 오디오 세트를 드리고요. 또 남성복 빅게이트에서 식기세척기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협석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 윤혜정 씨 벌써 이제 일어나실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가시면 안 되는데. 예, 그렇죠? 뭐 노래 한 곡 부탁드려도 예, 될까요? 쭉 그 게스트로 나오면 노래를 했거든요. 예. 아니 굉장히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노래를. 예. 제가 노래가 음치예요. 네? 음치예요. 근데 네. 배우들이 다 노래를 잘해요. 저만 빼놓고요. 예. 그런데 옛날에는 최불암 씨하고 나하고 둘이 못했어요. 네. 그랬는데 최불암 씨도 잘해요 이제는. 그래갖고 정말 저는 이 쫑파티를 하거든요. 아, 우리가. 네네. 근데 난 그것 때문에 너무 고역이에요. 쫑파티 때문에. 근데 저를 시켜본 사람은 안 시켜요. 왜냐면 쟤는 빼요 그런다고요. 너무 못하니까. 그래서 맨날 쫑파티가 끝날 적마다 내가 학원에 가서 노래를 꼭 배워야지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노래 학원도 네, 다니시고. 다녀보려고요. 근데 그 오죽하면 정도로 그래요. 진짜 네. 노래가 잘 안 되세요? 네네. 글쎄, 그럼 어떻게 하죠? 다음 기회에는 조영기 씨가 노래. 아니, 저야 뭐 노래를 지금 할 입장이 아니고요. 예. 다음 기회에 부탁드리면 제가 가능할까요? 학원을 다닌 다음에 서수남 학원을 가느냐, 현미 씨 학원을 가느냐 둘 중에 지금 있는데 현미 씨냐, 서수남 씨냐. 그러니까 장용 씨가 그래도 서수남 씨보다는 현미 씨가 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여자라고요? 아니 서수남 씨는 뭐 이렇게 응냐 이렇게 가리킨다며. 그렇게 여자가 부르면 예. 숭하니까 현미 씨 학원을 가보라고. 그러면 배우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 하시겠다고요? 해볼게요. 예. 오늘은 안 된다는 말씀. 안 그렇습니다.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한 발 양보해서 네. 다음 기회에 듣도록 하고 그럼 한번 웃어드릴 테니까요. 예. 꼭 배워놓으세요, 노래.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1부에는 이렇게 윤혜정 씨를 모시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는요, 저희가 방과막사의 2부가 이어질 텐데, 네. 2부 주인공이 바로 그냥 힌트만 드릴까요? 뭐죠? 그 대표적인 곡이? 아파트 하면 아파트인가? 모르시는 분이 네. 없겠죠? 아파트 한 채 지어놓고 뭐 몇십 년을 사신대나 뭐 그러는데, 네. 네, 그분을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2부에서요. 예. 네. 예.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채널은 고정입니다. 예.